안녕하세요, 금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떠들어 볼 이야기는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 잘하는 법.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너는 그럼 결혼을 잘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뭐 자세히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제 결혼 이제 상황에 대해서 결혼 상황, 결혼 스탯 뭐든지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잘했다. 객관적인 내 기분에 결혼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를 따질 수 있다면 누가 봐도 전 세계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죠. 개발도상국들을 제외하고 정말 잘 사는 국가만 집어넣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잘 사는 국가라기보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정도 비슷한 국가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위 하여튼 꽤 높은 지표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결혼을 잘했다라고 자부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절대로.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네가 결혼을 잘했어야 결혼을 그지같이 했거나 결혼을 아직 못했거나 모태솔로가 아니면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자격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결혼을 잘했다. 결혼 잘한 사람이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결혼 지표 그럼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네, 그죠? 결혼을 잘하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냥 이렇게 이것도 얘기하면 또 논쟁이 될 수가 여성분들은 또 논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냥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또 제 기준에서 모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환경과 사람마다 뭐 어떤 상황과 이런 게 다르니까 거기다가 다 똑같은 지표로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좀 당연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수준에서 저의 경제적 상황이나 저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이상형과 결혼을 했다. 이상형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격까지 모든 것이 이상형이고 궁합도 잘 맞는. 그건 정말 이상형과 결혼을 했고 여러 가지로 환경상 그렇다. 너무 길게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이미 길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끊읍시다. 이거는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잘하는 법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자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죠. 결혼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들 그렇겠지만 특히나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연프 전성시대잖아요. 연프 전성시대. 예전에는 한때 초창기에는 딱짓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연프라는 말이 어느 정도 굳어져서 짝짓기 프로가 좀 이게 어감이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연프 전성시대 나는 솔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아무래도 이런 저런 해도 제일 화제는 나는 솔로죠. 나는 솔로 돌싱글즈 또 뭐가 있냐. 지금은 종영됐지만 연프는 아니지만 연프? 그것도 연프라고 할 수가 있나? 연애의 참견이라든지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연프로 어느 정도 낄 수 있겠죠. 연애의 참견도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 또 이혼숙녀 캠프. 이혼숙녀 캠프가 엄청 난리죠. 저희도 엄청 와이프랑 같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싸운다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게 이게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겠지만 의견이 맞으면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 사랑과 전쟁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오래된 지난 거죠. 유튜브 같은 거에서 이제 예전 걸 보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도 오히려 그 의견이 갈려서 부부싸움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거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엄청
서로 의견이 항상 맞다 보니까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혼승격 캠프가 난리죠. 또 뭐가 있지? 저기 뭐야, 전 여친, 그거 제목을 모르겠다. 전 여친 전 남친하고 만나는 그런 것도 있었죠. 하여튼 그런 연프들이 엄청 난리인데, 그것도 예전에도 연프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정말 옛날에 장미, 이건 모르시는 분은 나이가 얼추 나올 수 있는데, 장미의 전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하고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출산율이 정말 충격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출산율도 그렇고 그냥 당장 출산율만, 연애든 잘하고 결혼 잘하고 그러는데 출산율만 떨어졌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연애 이거는 뭐 제대로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는 어렵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와중에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니지만 집계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확 떨어지는 게,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에 이혼율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저는 한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 출산율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고 우리나라만 그런가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유럽 국가들이나 영미권 국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그 중에 1등이 우리나라는 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컨텐츠로 결혼 잘하는 거, 요즘 뭐 시류에 탑승하는 거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많이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이고,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흔히 이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어, 결혼 언제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조건이죠. 조건. 옛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조건과 사랑, 요렇게 이분법을 했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건하고 사랑은 반대인 걸로, 그게 어떤 지금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조건을 볼 거냐 아니면 사랑을 볼 거냐, 이런 식으로 봤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부모님 세대가 아니야. 지금의 부모님의 부모님 혹은 부모님의 언니 오빠들의 세대, 그 시대인데, 지금의 이제 60대 50대도 아니에요. 지금의 60대 이상의 세대들의 그 시대 같은 경우는 조건을 볼 거냐, 너무 그때 6.25 아니에요? 그때 아니에요. 지금 60대 세대들이 7, 80년대 세대를, 젊은 세대 그리고 결혼하던 세대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60대들 초반부터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세대들이 그 시기에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흔히 그랬어요. 조건을 볼 거냐 아니면은 마음을 볼 거냐. 사랑이라는 게 결국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볼 거냐, 인간적인 부분을 볼 거냐, 조건을 볼 거냐, 요렇게 이분법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이게 훅훅 건너뛴 느낌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긴 해요. 조건과 연애가 극단적으로, 조건과 사랑, 감정에 대한 게 극단적으로 나뉘던 시대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제가 약간 그냥 코감기가 오늘 살짝 와가지고 조금 코먹는 소리가 들려서 죄송해요. 하여튼 그 시대 같은 경우는 조건은 간단해. 그냥
남자는 지금도 사실은 좀 이따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어떻게 귀결이 돼?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 성격도 아니야. 결국은 여자는 외모를 보고 외모만 보고 결국은 거기서 결정이 나니까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결국은 거기서 결정이 나. 보면 다 그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결국은 외모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돈이나 능력. 요즘은 물론 많이 그런 부분들이 남자도 여자의 능력도 보고 환경을 많이 보고 한다. 여자도 남자의 외모도 당연히 많이 보고 성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본다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결론 지어지는 거 보면 연애도 잘 이어가거나 결혼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 보면 결국은 똑같이 가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작인 거죠. 시작이 아니고 시작이 뭐 이렇게 많아. 그게 문제의 큰 부분인 거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조건하면은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 이렇게 보고 아니면 이런 조건을 볼 거냐 아니면 정말 정과 사랑과 어떤 인간적인 이런 마음의 끌림이나 오랫동안 정이 들었거나 요걸 볼 거냐. 요걸로 예전에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냥 흔히 대화를 할 때 결혼이나 연애 사랑 얘기나 의자를 좀 올릴까? 가만있어. 의자를 조금 올려보자. 이게 내 의자를 올려본 적이 너무 오래. 이게 낫구나. 그래. 앵글이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예전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컸죠. 근데 요즘은 사실 이 얘기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거의 얘기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건만 얘기해. 요즘은 조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걸 핑계거리로 삼아서 조건만 보는 것 같아. 결국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조건 계속 5만 가지 조건을 보는데 결국은 아까 그대로 그냥 여자는 외모 남자 돈으로 귀결된다니까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어떻게 돼?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 봐. 자, 그래서 그랬는데 뭐가 그게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냐? 예전 같은 경우에 이 단출하게 마음을 볼 거냐 조건을 볼 거냐 이렇게 이 양분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결론이 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고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 나이대 사람들도 이혼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시대잖아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시대가 꽤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과 환경에서 꽤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세대의 자식 세대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되냐? 전부 비극적인 결론으로 비극적으로 각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부모는 사랑만 선택해서 지질이 가난하고 너무 지긋지긋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우리 부모는 조건만 보고 결혼해갖고 늘 정이 없고 싸우고 그지같이 늘 싸우고 그지같이 헷갈리고 늘 싸우고 그래서 사랑을 못 느껴봤어. 난 이렇게는 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7, 80년대 세대 때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대들이 그런 식으로 양분화된 기준들로 결혼을 하다 보니 그 밑에 자녀들이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도 물론 있거든요. 뭐든지 그래. 뭐든지 난 불만 없는데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어차피 불만이 없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 그냥 잔잔하게 간단 말이야. 근데 뭔가 되게 시끌시끌한 건 뭐야? 불만이 많은 거지. 불만이 많으니까 시끌시끌한 그 사람들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자녀 세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쳐 내려갈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도 부부가 잘 살았던 사람들은, 부류의 사람들은 조용히 잘 살겠죠. 그냥 각자 할 일 하면서 살다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재생산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던 사람들, 이게 결국은 사람 바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재생산될 때 부정적으로 느꼈던 세대들, 그 부류들만 다음 세대들한테 이거를 미친듯이 재생산해내는 거야. 난 우리 부모들 정말 우리 집 돈 많으면 뭐해?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거기서 내가 어떤 정말 전쟁같이 살았어. 나는 우리 부모 돈이 없어서 아무리 사랑하고 뭐 우리한테 사랑을 주고 그러면 뭐해? 돈이 없어서 너무 살기가 힘든데, 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부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거를 엄청나게 바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라는 게 자식 세대가 아니고 후배 세대들한테 이거를, 그리고 후배 세대뿐만이 아니지, 자기 자신의 세대, 자기 나이대 세대들한테도 끊임없이 이거를 부정적인 얘기들을 재생산해내다 보니 이게 전염되는 거야. 이 세대에서 여기서 이게 전염되니까 그 다음 세대와 바로 그 직후 세대들한테 모든 게 안 된다로 전염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은 안 좋은 거. 이게 한동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결혼하기 싫어하고 요런 얘기들이, 이게 표면적으로 유튜브에서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냐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짜증.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체면 걸듯이 요즘 세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그렇다. 경제적인 이유. 지금도 그런 뭐 다큐가 아니라 그냥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세대들이냐면 젊은 세대들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잖아. 이전의 경제 상황을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심지어 부유하게 사는 부잣집들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왜냐면 누구나 부잣집들도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더 성공하고 싶은 목표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나는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삶이 너무 풍족해라고 생각하면 유토피아지. 좋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드물잖아요. 소수란 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부모나 이전 세대들도, 야, 니들이 지금 돈이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지들은 안 그랬잖아. 지들은 정말 단칸방에서 살고 시작하고, 결혼을 시작하고, 반지하에서 시작하고 옥탑방에서 시작하고 그랬으면서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내 동생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객관적인 얘기가 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세대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는 그거보다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에서 다 결혼하고 애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유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게 이 핏백에 걸려서 자기들도 얘기를 해놓고 자꾸 체면이 걸리는 건지,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다큐, 유튜브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요즘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경제적으로 결혼하기 어려워서. 이게 정말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다들 잠깐 그거에 동의한 사람들도 화내지 말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서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나요? 이러면은 뭐라고 그러냐? 걔들하고 같냐 그래. 왜 차별을 해? 인종차별하는 거야? 나라 차별하는 거야? 인도는 우리나라 같은 인종은 저기는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야, 알잖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외면하는 거야. 왜? 걔네는 걔네고 이렇게 치부를 한다고. 걔네는 걔네고 우리는 그래도 아쉬워. 우리가 그렇게 뭐 살아야 돼? 뭐 우리가 북한처럼 살아야 돼?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아예 논제에서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잖아요. 지구에 이렇게 하면 무시한다? 왜 무시해? 필요할 때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고, 내 저게 안 맞으면은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기준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전 세계 기준뿐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살던 시대였는데, 불과 몇 세대가 뭐야? 2세대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 뿐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연애를 기피하고 그런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과 그냥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도 결국은 뭐예요? 지금 현실 불평불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 너무 심하다는 거죠. 물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한 커플당 0점 몇 명을 낳는 사상 초유의 사태잖아.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문제고 정치 경제가 문제고, 이걸로 지금 우리나라 부모 세대에서는 조금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었고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렵고,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안 한다? 막상 젊은 세대들 하는 거 보면 지금도 그래. 와, 뭐 단칸방에 살기 어렵다 이런 거 방송 같은 거 다큐나 이런 거 찍는 거 보면은 진짜 미친 것 같아.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 너무나 깔끔한 오피스텔에 크기는 작지, 한 명이 살고 두 명이 사는데, 학생들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기 룸메이트, 동성 친구끼리 사는데, 크기는 작긴 한데 너무나 완전히 신축 건물에, 이런 건물들에 들어가 살면서 그렇게 거기 이사 가갖고 뭐 월세가 뭐 올라서 가시는데, 월세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장난하나? 미친 것 같아 진짜. 그런 거를 찍어놓고 내용이 저 주제 설명이나 저 나레이션이 뭐야?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워 이 지랄하고 있어. 장난하는 거냐고. 고시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막 이러는 그런 거 불쌍한 거 찍어놓고, 알고 보면 뭐야? 집은 잘 살아. 그런 학생들 다 알고 보면 집은 잘 살아. 어디서? 지방에서. 만약 그냥 그러니까 서울에 직장이 몰려있고 뭐 요런 건 알겠어요. 알겠지만 집이 그냥 저냥 살아.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한데 문제없게 살다고. 그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옛날엔 그게 기준이었잖아요. 문제는 그거야. 옛날엔 그게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동일선 어느 쪽으로, 옛날 기준으로 놓을 수도 없고 지금 기준으로 놓을 수는 없지만, 동일선상에서는 놓을 수 없어서 중간 정도는 봐야지, 기준을. 그죠? 중간 정도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비슷한 경제 상황에 사는 청년들끼리는 왜 연애를 못해, 그럼? 연애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뭐 연애 데이트 비용이 없어서 뭘 얼마나 쳤어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인스타나 SNS의 폐해다 뭐 이러지. 안 보면 되잖아. 그것 때문에 연애를 내가 못한다? 어차피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둘 다 서로 그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 같은 걸 봐도 심지어 내가 그런 조건이 아니야,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이것도 옛날 말이긴 한데, 된장녀처럼 상대방한테만 원하고 막 그런 양아치들이 전부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떠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그런 과시욕이 있거나 관종기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아니서 그냥 수수한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왜 연애를 못하고 있느냐는 거야.
이게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고 SNS 때문이다? 결국은 뭐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찾는데 이 본인들은 그럴 수 있어. 본인들은 젊고 아직 안 살아와서 모르니까 본인들은 그런 탓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렵고 내가 배운 거랑 다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사는 데 나오고 인서울 가면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아니다. 젊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각종 미디어나 그거를 알려줘야 될 어른 놈 새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아. 요즘 경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안해. 이지랄은 미안해. 진짜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일까? 그렇게 안 살았잖아. 본인들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전부 다 우리 때는 잘 살았는데 우리 때는 뭐 좀만 하면서 니들은 어렵지. 아이고 왜 이런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한 수인형 포티가 조금 약간 양갈래 뜻이 있긴 한데 요즘 어느 정도 약간 그걸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긴 해요.